이번 시간에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이제 웹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 우리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렇게 불러요. 웹 문서를 작성한다 그 얘기는 그냥 홈페이지 만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거 HTML이요. HTML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걸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도 꽤 아마 계실 거예요. 인터넷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라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그게 HTML이요. 얘는 뭐 특별한 데이터 타입 같은 게 없어요. 데이터 타입 같은 게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좋고 사용이 편리해요. 그 다음에 DHTML이요. 얘는 다이나믹 HTML인데 다이나믹이다 그러면 이제 동적이죠, 동적.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HTML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강화된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강화돼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에 좀 더 민감한 그런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보고 DHTML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SGML이요. SGML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 텍스트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 전자문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기종 시스템들과 정보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저장하고 자동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언어를 보고 SGML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ML이요. XML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타 태그 언어라고 그렇게 불러요. 메타 태그 언어. 메타 태그 언어라고 부르고요. 얘는 확장성 생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얘는 기존의 HTML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구조화되고 폭넓은 다양한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언어입니다. 얘는 기존 HTML에서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태그를 내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랑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HT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문서의 요소나 속성 같은 것들 어떤 규칙에 따라 기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보고 DDT라 그래요. DDT라고 하는데 이 XML은 DDT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정확히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검색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XML이에요. 아까 좀 전에 SGML이라는 거 있었죠.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들을 정보 손실 없게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저장하고 자동 처리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했었는데 그 SML의 부분 집합이에요, 얘가. 얘가 이제 웹 문서에서도 쉽게 응용하고 그리고 특정 부분을 요약해서 배우기 쉽게 간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SGML의 부분 집합이다. SGML의 부분 집합이다. 이 정도에서 XML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XML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WML 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W 여기서 W라는 게 와이어리스에서 무선이에요. 무선 해서 무선 단말기에서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가 우리 WML입니다. 여기서 무선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XML 요 기반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휴대폰이다, PDA다, 양방향 후축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무선 단말기에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정답은 WM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선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요. XML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UML이요. UML은 모델링 언어라고 해요. 모델링 언어의 표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가 UML이다. 모델링이다.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이 됐든 시스템 설계가 됐든 시스템 구현이 됐든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보고 모델링 언어라고 해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아예 표준화 시켜 놓은 게 UML입니다. 얘는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표현력이 강하고요. 비교적 모순이 적은 그런 논리적 표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VR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얘는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라는 뜻이에요. 가상현실의 가상.
그래서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해 줘요. 그 다음에 ASP요.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윈도우 계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얘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다. 윈도우 계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거 뭐 리눅스, 유닉스 그런 데서는 얘를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ASP의 S라는 영어가 서버라는 영어의 약자다. 얘는 서버 측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 때 그때 사용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윈도우에서만 수행 가능한 그런 언어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얘도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JSP요. JSP라는 것도 방금 했던 ASP처럼 중간에 있는 요 S가 서버입니다. 서버. 그래서 얘를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를 보고 우리가 JSP라고 부르고요. 아까 ASP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계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JS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P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도 쉽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SP보다는 JSP를 주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ASP, JSP 그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JSP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바로 만들었다, 서버 스크립트다,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ASP는 윈도우 계열에서만 쓸 수 있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PHP요. PHP는 라스무스 러돌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언어예요. 초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유틸리티 그런 것들만 구성이 돼 있어서 개인용 홈페이지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HP 4.0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각광받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가 됐어요. 얘는 뭐 운영체제 관계없이 뭐 리눅스가 됐든 유닉스가 됐든 윈도우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요. 얘는 C++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얘는 웹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 지향 언어를 보고 자바라고 해요. 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멀티 스레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요. 자바스크립트는 일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하기 힘든 그런 자바 애플릿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해서 개발된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프로그램보다는 쉬워요. 클래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변수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 좀 더 사용하기 좋게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자바스크립트요. 그냥 자바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로 내가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소스가 HTML 문서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직접 번역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거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그때 이제 꾸미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펄이라는 언어는 초기에 이제 CG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ASP, JSP, PHP 이런 게 이제 개발되면서 응용 범위가 많이 줄어서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에는 이제 펄이라는 언어가 시스템이 됐든 웹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이런 관리 기능이 부각되면서 이제 다시 좀 각광은 받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얘는 뭐 문자 처리 능력이 이제 강해요. 그리고 이성도 좋아서 운영체제 상관없이 그렇게 사용 가능하다. 그냥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요. VB 스크립트.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앞에서 했었죠. 그거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제작된 언어예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액티브엑스라는 거 되게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죠? 뭐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좀 뭔가를 하려면 액티브엑스 설치해라, 뭔가 설치해라 계속 떴었죠. 이 액티브엑스라는 게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죠. XML 그리고 WML 그리고 ASP, JSP 그 네 가지는 꼭 정리하고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